제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은 실리콘밸리의 AI 프로젝트가 망가졌을 때도 스타트업 투자금을 날렸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마이클, 제발, 이제 어떻게 하죠? 아내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간 모아온 우리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걸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마치 화성의 풍경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카맣게 타버린 잔해만 남아있었어요. LA 교회의 이 집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아이들을 상상했었고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를 열 멋진 테라스도 그려봤었죠.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이 동네가 LA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며 자랑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LA 지사로 발령받고 한 달 동안 150채가 넘는 집을 돌아봤지만 이 집을 보는 순간 사라와 저는 동시에 여기다 라고 외쳤었죠.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테라스에서 마시는 와인 한 잔, 이웃들과 함께하는 주말 바비큐 파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늘 뒤섞여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자전거를 처음 탄 곳도 이 마당이었어요. 지난 봄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죠. 에밀리가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보험금으로 다른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달랐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죠. 소방관들도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최악의 재앙이었어요. 아빠, 숨쉬기 힘들어요. 10살 딸 에밀리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천식이 있는 아내도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LA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죠. 산불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마치 영화 속 종말의 풍경 같았습니다. 임시 거처로 잡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의 수석 개발자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저는 부동산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LA 외곽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고 산불 위험이 낮은 지역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죠. 우리가 받을 보험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미스터 쟁의 제안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 선전의 IT 기업에서 온 스카우트 제안을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도 기억하잖아요. 작년 출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작년 선전 출장은 악몽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곳곳에서 마주친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어요. 뒷돈을 요구하는 공무원들, 위생 상태가 끔찍한 식당들, 창문을 열면 가득 들어차는 스모그까지. 내가 왜 이렇게 까다롭니? 동료 개발자 제프가 보낸 메시지가 울렸어요. 선전은 실리콘밸리의 다음 버전이야. 기회를 놓치지 마.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과 실제 모습은 달랐어요.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스모그가 선전의 기억과 겹쳐졌죠. 한 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 서울로 향하다. 화면에는 깨끗한 하늘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캘리포니아의 옛 모습 같았죠. 한국이요? 너무 멀지 않나요? 제가 망설이며 말하는 순간 에밀리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한국산 구호물품과 한인타운의 도움으로 아내가 한국에 빠져버린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주황빛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호텔방의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죠. 탁자 위에는 미스터 쟁이 보낸 선전 2주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연히 발견한 서울의 IT 기업들에 대한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한국에는 밤에도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대요. 에밀리가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조용한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 처음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서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공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24시간 안전한 도시,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 영상. 외국인이 본 한국의 아파트 문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한국 아파트 영상을 보며 넋을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또 오작동이겠거니 했습니다. 산불 이후 잦은 오작동으로 이미 귀가 어지러울 지경이었거든요. 마이클, 연기가 보여요. 사라의 외침에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옆 블록의 건물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산불이 도심까지 번진 거였죠. 에밀리, 일어나야 해요. 잠든 아이를 깨우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천식 증상이 심해진 겁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비상용 흡입기를 찾아 가방을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낯선 억양의 영어였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한 아시아계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난구호 자원봉사자들인데 옆방에서 연기 냄새가 나서 확인하러 왔어요. 남자가 말했고 그의 아내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나 봅니다. 여기요.
이거 써보세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천식 흡입기였어요. 사라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었고 곧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저희도 방금 체크인했는데 연기가 더 심해지네요. 서둘러야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안내하며 대피를 도왔습니다. 김이라고 했나요? 김씨 가족이었죠. 호텔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하지만 김씨는 침착하게 안전한 통로를 찾아냈고 우리는 무사히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학교 보건 교사예요. 응급 상황에 익숙해서요. 김씨의 아내가 사라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면모가 느껴졌어요. 대피소로 지정된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TV에서는 LA 지역 병원들의 의료비 폭등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38% 상승, 기본 응급실 방문 $3,000. 숫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불현듯 아까 한국 영상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연간 의료비 상한제. 미국은 의료비가 정말 비싸네요. 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선 제 아내가 입원했을 때도 일주일에 $200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라가 또다시 숨쉬기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연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구급차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김씨의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응급실 방문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여윳돈마저 앗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여보, 괜찮아요. 좀 버텨볼게요. 사라가 힘겹게 말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렀고 2시간 뒤 우리는 충격적인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간단한 검사와 치료, $5,800. 이런 게 바로 현대판 약탈이죠. 김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 병원비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생각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비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정말 망설였죠. 그래도 나름의 사명감 때문에 오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아내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 며칠 만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군요. 김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선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죠. 얼마 전에는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고작 $5 정도였어요. 그의 말에 사라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김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산불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의 봄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벚꽃이 피고 공기도 깨끗하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결정한 건 아닌가 하고요. 체육관의 매트리스에 누워 저는 그날 아침 본 한국 영상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깨끗한 공기, 안전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 여보, 사라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체육관에서의 긴급 대피 생활은 일주일로 끝났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급실 원무과 직원 앞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구서에는 이전 금액인 $5,800에 추가 검사 비용 $3,200가 더해져 있었어요. 이미 보험 적용이 다 된 금액입니다. 원래 청구액은 $15,000였어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사라의 천식약은 한 달에 $600. 게다가 이제는 임시거처 비용까지. 새로 구한 모텔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왜 이렇게 싼지 알 수 있었죠. 밤새 들리는 고성과 비명,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의 발소리. 여보, 제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침 책상 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문은 분명 잠갔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온 흔적이 있었죠. 회사의 기밀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도난당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에밀리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페런츠, We have a situation. 학교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목격되었다는 겁니다.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더 이상은 못 보내겠어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큰 소리만 들려도 떨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잘 지내시나요? 저번에 말씀드린 기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미스터 쟁이었습니다. 중국 선전의 IT 기업, 연봉은 현재의 2배, 주택도 제공한다고 했죠.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메신저 알림이 울렸어요. 김씨였습니다. 마이클 씨, 잘 지내시나요? 사모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도난 신고와 보험 처리에 정신이 없어 연락도 못 드렸는데 사실 많이 힘듭니다. 저도 모르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천식 악화, 도난 사고, 학교 문제까지. 혹시 이거 보셨나요? 김씨가 보내온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서울 메더컬 센터 인터내셔널 헬스케어. 영어로 된 안내 페이지였어요. 천식 환자 연간 의료비 부담 비교 미국 vs 한국. 도표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어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날 미스터 쟁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전의 신규 주거단지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최첨단 보안 시스템. 하지만 전 이미 유튜브에서 중국의 무허가 병원 문제와 가짜 약 스캔들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옆 창에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국제진료센터 페이지가 켜져 있었고요. 여보, 사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이 보내주신 서울국제학교 영상 보셨어요? 에밀리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있대요. 창밖에서 또다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무거운 발소리. 에밀리는 무서웠는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때 김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응급실은 24시간 열려있고 전화 한 통이면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밤거리를 걸어도 총알은커녕 강도도 걱정 없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서울행 항공권 가격.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사라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상해요. 왜? 숨쉬기 힘들어? 아니요. 너무 잘 쉬어져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에밀리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LA의 누런 하늘과는 달리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김 씨가 추천해준 병원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란 것이 접수부터가 달랐어요. 보험카드 한 장만 내밀었을 뿐인데 복잡한 서류 작성도 선불 결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천식 증상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예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처방전, 2달치 약값이 우리가 LA에서 내던 하루치 약값보다도 저렴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수증을 확인하자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인이시라 보험 혜택을 100% 받지는 못하시는데도 이렇게 저렴하세요. 병원을 나온 후 김 씨 부부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 되세요? 우리 동네 한번 구경하시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빠, 저기 놀이터에 애들이 많아요. 놀이터 경비 아저씨도 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서며 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 지하 주차장의 완벽한 보안, 심지어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얼굴 인식이 필요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 씨 부인이 안내한 곳은 단지 내 도서관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방과 후에 여기서 공부해요. 밤 10시까지 운영하거든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LA의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7시 LA 팀과의 화상회의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오후 11시였죠. 마이클, 한국은 어때? 시차는 좀 적응되어가? 팀장인 스콧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 다크서클이 점점 진해지는 걸 화상으로나마 지켜봤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네요. 하지만 여기 커피가 정말 훌륭해서 버티는 중입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시차 적응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요. LA 팀과의 회의를 위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일하고 새벽 3시 긴급콜이 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힘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점도 많았어요. LA의 악화된 대기질 때문에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것과 달리 서울에선 카페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카페들도 많았고 와이파이도 빨랐습니다. 여보, 이제 들어가요. 내일도 회의 있잖아요. 사라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빠, 나도 이제 자야 해요. 내일 국제학교 체험학습 가는 날이에요. 에밀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시차 적응은 힘들었지만 낮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LA였다면 각자의 일상에 파묻혀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밤낮이 바뀐 생활이 때로는 버거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 씨 부부가 추천해준 코워킹 스페이스는 환상적이었어요. 24시간 운영의 보안도 철저했고 무엇보다 비슷한 시차로 일하는 다른 나라 개발자들도 많았죠. 덕분에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늦은 시간인데도 편의점은 환하게 열려 있었고 거리에는 여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마이클, 잠자리에 든 후 사라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숨 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음 날 김 씨의 소개로 방문한 국제학교. 맘, Can I go he, please? 에밀리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고 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라의 천식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에밀리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밝아졌어요. 제 시차 적응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LA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곧 다시 이곳으로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을지도요. 에밀리, 한국어 공부 시작해볼까?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에 돌아온 지 일주일째. 에밀리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와 사라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에밀리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어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도 배웠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뿌연 하늘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서울의 맑은 하늘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여보, 괜찮아요? 사라의 기침 소리가 다시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졌던 증상이 LA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시작된 거죠. 아무래도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공기청정기가 빨간 불을 켜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공기청정기를 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사라는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곤 했죠.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곳에서의 사라는 얼마나 건강해 보였는지, 웃는 모습이 얼마나 밝았는지. 여보, 어젯밤에 찾아본 서울 날씨 앱 좀 보여주실래요? 사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LA의 빨간색 경고등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 도시의 맑은 하늘과 화면에 떴던 초록색 수치가 자꾸만 떠오르는걸요. 데드. Can we watch another Korean drama? 주말이면 에밀리가 조르곤 했어요. 처음에는 자막을 읽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한국어 몇 마디를 알아듣고 좋아하는 장면에서는 대사를 따라하기도 했죠. 빤, 사랑해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다가 뜻을 물어보는 에밀리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미 한국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요. LA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묻더군요. 이 시기에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 밖으로 보이는 누런 하늘이 대답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사라와 부동산 사이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은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걸 제공하고 있었어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키즈 카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기청정 시스템이었죠. 여보, 이 아파트 어때요? 사라가 한 매물을 가리켰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국제학교와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가격 협상은 쉽지 않았어요. 산불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마이클, 한국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김 씨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해보니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방법부터 은행 계좌 개설까지 모든 정보가 영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소파에 앉아 한국 예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기도 한국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사라는 김치 담그기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죠. 여보, 사라가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대답을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고. 화상 통화 속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이미 결정한 거예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사라의 목소리를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천식 증상이 심해진 후로는 항상 힘없이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얘야, 그쪽은 너무 멀잖니. 내 영어 실력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벌써 한국어 학원도 알아봤어요. 에밀리도 이미 기초는 배우고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의 첫 화상 면접이 있었습니다. 서울국제학교와의 면담이었죠. 헐로, 에밀리. I heard you are learning Korean. 면접관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로 배운 한국어를 뽐내고 싶었나 봐요. 오, 한국어도 할 줄 아는구나. 멋지다. 면접관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어요.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2주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특히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면접관도 깔깔 웃었죠. 에밀리, I think you will fit right in here.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원격 근무를 계속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였죠.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 인사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한국 근무 성과를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시차 근무에 대한 세부 규정, 분기별 LA 본사 방문 일정, 화상회의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걸로 비자 신청은 문제 없을 거예요. 김 씨가 조언해준 대로였어요. 주말에는 장인어른 내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저는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어요. 서울의 대기질 데이터, 의료 시스템 비교, 국제학교 커리큘럼, 치안 순위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특히 의료비 비교 슬라이드에서 장인어른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LA에서 응급실 방문 한 번에 청구된 $5,800와 서울에서 일주일 입원해도
$200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찾은 거니? WHO 통계 자료와 OECD 의료 시스템 평가 보고서입니다.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서울의 밤거리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늦은 밤에도 혼자 걸어다니는 여성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안전한 대중교통.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마치 회사 발표 같구나. 장인 어른이 웃으셨어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면. 그때였습니다. 사라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얼른 물을 가져다 주셨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알았다, 얘들아. 가거라. 장인어른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대신 약속해라. 매주 화상통화는 꼭 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비자 신청부터 에밀리의 전학수소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여보.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영상이었습니다. 24시간 영어 고객센터가 있대요. 외국인 입주자들을 위한 거래요. 매일 밤 진행되는 화상 영어 수업에서 에밀리는 한국의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고 사라는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느라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사라가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공기청정기의 빨간 경고등,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천정부지의 의료비 청구서. 그래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김치찌개 하나요? 매운 거로요. 에밀리의 한국어 주문에 식당 주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울에 온 지 6개월, 에밀리는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음식 주문만큼은 완벽하게 말이죠. 우리 딸, 이제 완전 한국인이네.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기침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제는 아침마다 단지 내 산책로를 걷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김 선생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티타임 어떠세요? 사라가 이웃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던 대화가 이제는 서툰 한국어로 이어지곤 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LA팀과 화상 회의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시차 적응이 완벽해졌고 오히려 현지 개발자 모임에서 만난 한국 개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등산 모임 어때요? 북한산 가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개발자 친구가 제안했어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서울의 새로운 곳을 탐험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경복궁, 남산타워, 북촌화 농마을. 에밀리는 인스타그램에 찍은 사진을 올리며 LA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설날에는 꼭 우리 집으로 오세요. 김씨 부인이 제안했어요. 한국의 첫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떡국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장인어른 내외분이 방문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진작 허락했을 텐데. 장모님이 한강이 보이는 우리 집 창가에서 감탄하셨죠. 특히 사라의 건강한 모습을 보시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제야 우리 딸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구나. 장인어른은 새벽마다 단지 내 산책을 다니시더니 귀국 전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여기서 살까 생각 중이야.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차갑지만 강변을 따라 줄지어 선 고층 빌딩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입니다. 데드, Can we stay here forever? 에밀리가 물었어요. 왜? LA가 그립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LA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에밀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맛있는 김치찌개도 있고. 그리고 저기 보세요. 배달 오토바이. 문득 지난주 동네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가 처음으로 혼자 떡볶이를 사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튀김을 더 주셨다며 신나서 돌아왔었죠. LA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10살 아이가 혼자 가게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으니까요. 나 어제 태권도 학원에서 노란띠 땄다고 말했나요? 에밀리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도 해주시고 다른 한국 친구들이 발음도 가르쳐줘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LA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으니까요. 여보,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강의 물결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처럼 우리의 미래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이미 설날에 받을 세뱃돈 계산에 들어갔고 사라는 김씨 부인과 함께 배울 떡국 레시피를 검색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제 이곳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LA 마이클 개발자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